빅머니 섹터 서치입니다. 장봉수 아펙스에셋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비금속 광물 건설업종의 상승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에서 10%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바로 4월 18일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전부터 시세가 시작되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또 한 계단 올라서네요.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전기가스업과 철강금속, 기계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영역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고요. 반대로 의약품이나 전기전자, 통신업이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섹터를 볼까요? 네, 일단 가장 크게 오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설업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대형 건설주와 건자재 그리고 소형 건설 섹터가 동반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로 이제 한정을 해보자면 대형 건설주와 건자재 종목들이 신고가 흐름으로 저평가 흐름을 탈피하는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해서 부동산 개발 관련주입니다.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SK D&D 같은 종목들이 종목별 상승폭 자체는 미약하지만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형 건설주가 특징적인데 최근에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코스피 시장과는 약간은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슈로 따졌을 때 국내 이슈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건설 투자 확대 가능성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이슈로는 기존의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를 짚어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장기 주택 사업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현재 스마트시티의 일종인 네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일부분인 원전 2기 건설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원전 관련주도 영향을 주지만 국내 건설사에도 잠재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최근 급속한 경제 팽창과 더불어서 신도시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건설사들의 베트남 사업 수주액이 1위인 아랍에미리트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많이 치고 올랐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고 GS건설 또한 토지 임대 요청 최종 승인 이후에 PBR 단독으로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에 따라 전체적인 섹터의 PBR이 PBR 한 배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GS건설과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PBR 한 배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두 종목 그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GS건설에 조금 더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건설업종 단순히 남북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라든지 장기주택 건설 사업에 그러한 모멘텀들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PBR 1배 위에서는 과연 또 건설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비금속 쪽의 상승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건설 오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인터넷 업종이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약이나 유통, 의료정밀 같은 업종이 2%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어떤 섹터 볼까요? 네, 코스피와 궤를 같이 하는 건설과 건자재 업종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섹터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섹터 대비해서 하락하는 업종 수가 3분의 2 이상인 흐름이고 일단 남북 경협 테마주 위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하루인데 일단 거래소 시장과 상승 섹터의 궤를 같이 하는 흐름 속에서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저 PBR 영역대를 벗어나는 이 디스카운트 해소의 의미가 크다면 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주 흐름의 상승이 좀
좀 더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그 속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소형 건설주도 있는 상황인데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이 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실적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에 집착을 해서 좀 집중을 해서 차익 시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다수 이 테마주들이 종목들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낙폭이 큰 어느 정도의 조정을 겪은 이후에 오늘 또다시 반등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단기 목표치 자체는 전 고점을 설정해서 수익을 좀 더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으면 좋겠고 이후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그 전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 또다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고점까지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건설건자재는 제한된 상승, 전 고점 부근까지의 상승 내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적과 가격 메리트가 함께 동반되면서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쪽에 좀 더 지속적인 상승세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대 시장에서 건설 짚어주셨는데 현재 시장에서도 코스피 200 건설 레버리지가 13%, 14%까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이렇게 건설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건설과 마찬가지로 함께 부각되고 있는데 건설에 비해서 조금은 주춤한 상황인데 철강 업종을 내일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종과 마찬가지로 대내외의 여건이 좋은 상황 속에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글로벌 철강 업황의 전망을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의 철강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으로 봤을 때는 철강제 마진이 개선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 경우에는 원료탄의 경우에 지난해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정 가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 원료 가격 자체에 이득적인 부분이 있고 철강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열연 제품 스프레드가 톤당 1,000위안을 돌파하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목하는 종목은 포스코인데요. 이 포스코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과 분기 기준으로 꾸준히 실적이 상승하는 한 계단식 상승 추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추이를 유지하는 속에서 움직이는 등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중국 철강 제품 가격 변동과 관련된 부분과 남북 경역 이슈 자체가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철강제 가격 상승 추이 속에서 남북 경역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어떤 상승 추이의 상단부까지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모멘텀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측면에서도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부로 갈수록 부각이 되고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철강 섹터, 내일장의 관심 섹터로 짚어졌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